다 갖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지만 다 갖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물단지는 팔고 뭐 애물단지가 제일 안 팔리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입주 물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입주 대란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보니까 2023년부터 한 2025년까지 그 서울의 주요 지역, 네. 강남을 포함해서 이게 입주 물량, 분양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하락장에서 보면은 이제 반포자이 굉장히 유명한 이 단지도 미분양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네, 저는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내년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 반포에 내년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의 요번 상승장에서 강남 아파트의 이제 소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있는데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다른 문제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가지고 그러니까는 외지 투자자들의 비중이 또 있다 보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이런 물량이 많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은 입주 물량에도 전세가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역전세네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를 최고가로 맞춰가지고 개별을 해서 산 사람들인데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전세가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 역전세 그러면 그만큼 역전세가 났을 때 이제 내줘야 될 돈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 수억 원씩을 내줘야 되니까. 와, 근데 그렇구나. 그렇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강남에 사신 그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없어요. 그렇죠. 강남에 아파트를 갭으로 사신 분들이 여윳돈으로 사셨다기보다는 연끌로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분명히. 근데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2, 3천 역전세 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2, 3천을 구하지 못해서 그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갭으로 사신 투자자들 분 같은 경우는 전세에다가 후순위 대출까지 받아서 사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돈 2, 3천에도 흔들리는데 뭐 5, 6억씩 네. 뭐 7, 8억씩 빠지는 전세가를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진짜 역사의 반복이네요.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뭐 리스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이 만약에 그런 주요 지역들이 조금 흔들리면 네. 다른 지역들도 좀 불보듯 뻔한 거 아닐까요? 뭐 일종의 파장 효과가 나타나긴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신규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사는 전세를 어딘가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전세를 이제 나가게 되면 나간 쪽에서는 또 전세 수요를 맞춰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또 반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입주하는 곳 자체의 어떤 전세 물량까지 같이 겹쳐서 뭐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좀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제가 또 풀릴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입주 대란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런 시기까지 지금부터 돈 최대한 모아가지고 네. 한번 그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유효할 수 있겠네요.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울 지역의 강남 쪽을 좀 여쭤보긴 했지만 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구에도. 네, 뭐 상황은 다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 하락장에서 네. 이번에 이제
내신 책이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고 부제가 금융위기 하락장을 먼저 겪은 투자자의 현실 조언인데 혹시 하락장에서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절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안 않아요. 좋아하지. 예. 왜냐면 이게 좀 경험을 해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는 없고 절대로 일어나는 것도 없더라고요. 네. 네. 뭐든지 일어날 수 있고 뭐든지 안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하락장이라고 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던가 뭐 그런 거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것보다도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번이 되도록이면은 앞으로 올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순번. 예,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어. 상승장의 온기가 먼저 올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자. 예, 왜냐하면 다 같이 떨어질 때는 견딜 수 있어요. 왜냐면 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너도 떨어졌고 모두가 힘들 때는 서로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승장의 온기가 오면서 하나둘씩 하락장을 떠난단 말이에요. 예, 손을 흔들면서 고마웠다 그러면서 나 먼저 나갈게. 근데 그거는 순번이 빠른 순부터 간다는 거죠. 야, 예. 그렇구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기가 오면 견디기가 더 힘들어져요. 예, 많은 분들이 지난 하락장에서도 끝까지 견뎠다가 본전에서 다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2016, 15, 16년도에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0년 견디셨는데. 네, 그 이유가 그런 일 때문이거든요. 하나둘씩 가는데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는 거죠. 예. 그 코로나 때도 주식에서 뭐 피어 오브 미싱아웃, 뭐 포모 현상,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근데 예. 또 갈아탔다가 또 실수해가지고 또 그렇죠. 자산 깎아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 뭐 경험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결국은 다 올라요. 상승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 근데 그거를 요번 장에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다음 장에서 그거를 그대로 그렇다고 그 자산들을 다 갖고 계실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가장 힘들죠, 사실은. 네. 그래서 순번이 있다. 예, 순번이 있다. 뭐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돌고 돌면서 내려오는 그 입지 서열에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사람들은 가장 좋은 거부터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거부터 몰리면서 좋은 게 가격이 오르면 올라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지면 그 밑에 거에 몰리고 그 밑에 거에 몰리고 이런 식으로 순번이 생기는 건데, 예. 그래도 돌 다음에 또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까지 다 사람들이 몰려서 다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다시 사이 위를 보는 거죠. 그 사이에 위는 또 올라가 있고. 예, 위는 또 정체돼 있으면 이게 또 싸 보이네. 그럼 또 이게 그렇죠. 또 그걸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고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하락장이 되면 일단 모두가 출발선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부터 오르겠죠. 네. 가장 싼 가격에. 예. 그러니까 순번을 최대한 빠른 걸로 좀 사라.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을 쪼개서 사기보다는 가진 돈을 가지고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사는 게 하락장에서는 그 투자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쇠퇴기에서 바닥기로 가는 어떻게 보면 초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초입인지 아직 안 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뭐 그래도 조금 예, 거래량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무주택자분들은 그래서 지난 상승기 때 좀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시고 도저히 이제 저 집이라는 거는 내 사전에 이제 없어진 거다라고 네. 좀 좌절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무리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든지 우선 버티는 방향으로. 무리하신 분들은 사실 구조조정을 좀 하시고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힘들면 구조조정 하잖아요. 구조조정 하는 이유는 체력을 버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A부터 C가 있다면 그걸 다 갖고 가다가 퍼지면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것부터 팔게 되거든요. 그러면 A를 판다는 거죠. C를 살려놓고 그러면 상승장에서 순번이 빠른 걸 팔아버리고 순번이 가장 늦은 거를 갖고 그렇구나. 상승장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수가 최악이죠. 되는 거죠. 음. 예. 그러면 너무 힘들. 다 갖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지만 다 갖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물단지는 팔고 뭐 애물단지가 제일 안 팔리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게 또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예, 있죠. 그래 필요한 분들이 있고 또 음. 부동산은 살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예. 아, 매수세가 많다고 또 다 잘 매수세가 많으면 물론 좋긴 하지만 이제 어차피 내 물건 살 사람은 한 10명이 사람이니까. 아니라 한 명이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이 책이 정말 일부분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정말 네. 이 어려운 시기 또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책의 말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대치동 키즈님께서 15년 네. 네, 부동산 투자자로 살아오시면서 삼은 돈의 원칙을 좀 적어주셨거든요. 네, 네, 네. 이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의 원칙. 사실 그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입지가 좋은 것만 사겠어. 아니면은 나는 뭐 무슨 아파트만 사겠어. 아니면 나는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만 볼 거야. 뭐 역세권만 찾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만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저는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만들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못 보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투자의 원칙이라는 거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 하지 마라. 그쵸. 어, 예, 아니면 뭐뭐만 해라. 음, 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뭐 빼고 다 해라. 라는 것도 결국은 그거는 어떻거나 배제를 시키고 하는 것들의 원칙인데,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모르는 지식이 더 많습니다. 예. 고수 위에 고수가 계속 있는 곳이 부동산 투자니까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범위에서 세우는 원칙은 내가 모르는 게 많을 때 세우는 원칙은 그건 원칙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편협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 과거에 틀렸던 게 오늘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투자의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투자는 유연하게 하되 보통 투자에서 실패하시는 거는 사실은 버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지 않더라도 10년을 버티면 그 가격이 싼 가격이 됩니다. 예. 뭐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다행이지만 그리고 근데 이게 버틴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돈을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물건을 팔지 않게 돈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원칙이라는 거죠. 예, 망하지 않으려면. 예, 투자는 뭐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돈의 원칙이 좀 중요하다. 예, 투자의 원칙보다는 돈의 원칙이 더 우선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경험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돈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뭐 사람마다 다 돈의 원칙은 뭐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돈의 그릇에 따라서 또 원칙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그릇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원칙은 시간의 여유를 갖자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돈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왜 시간 얘기가 나오냐라고 물어본다면 돈에도 이제 시간이 달려 있거든요. 예, 언제까지 써야 되는 돈들 아니면은 뭐 목적이 있는 돈들, 돈이라는 건 다 목적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들어간 돈도 목적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5년짜리 목적이 있을 수 있고 1년짜리 목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맞는 돈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다른 목적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면 욕심 때문에. 네. 예. 더 벌려고 그렇죠. 음. 6개월짜리 돈을 들어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1년짜리 투자에 6개월짜리 돈을 끌어온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의 여유가 없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다 어려움을 겪고 부도가 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이 없는 돈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 예.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이게 변수가 있으니까요. 목적이 없는 돈. 예, 그렇죠. 네,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예. 그렇죠. 뭐 역전세 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돌발 변수인데 그럴 때는 목적이 없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좀 책의 말미에 적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 부자가 되는 속도, 사업과 부동산 투자를 또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경제보다 자유의 초점, 또 책의 일부분으로는 또 부동산은 모아가는 것이 아니다에 네. 가까운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 시청자님들께서 꼭 한번 챙겨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치동 기준이 끝으로요. 네.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22년이 참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많이들 당황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까지 어려울 정도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았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혼란과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진 거지.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 터무니없는 물건에 투자를 해서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기가 지나면 예, 상황이 다 반전이 된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서는 조금 이 시장에 너무 몰입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기보다는 일상을 좀 살아가면서 예, 시장을 조금 좀 먼 뷰로 좀 바라보면서 일상을 살아가시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음이 너무 힘들다 싶을 때 제 요번 신간을 읽으시면서 좀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금융위기 하락장을 먼저 겪은 투자자로서 정말 좋은 조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치동 키즈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에 대치동 키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